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명이 채 밝아오기도 전 프랑스 파리의 고급 쇼핑가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대형 상점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었는데요.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출시도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할인도 아닌 무언가를 위해 새벽부터 모여든 이 사람들의 열기는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대상은 바로 한국 가전제품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가전제품 시장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요.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이 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이 새벽잠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제품을 손에 넣으려 했을까요? 파리 현지에서 직접 이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한 프랑스 경제지 수석 기자의 생생한 증언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카밀 모레이고 프랑스 경제 잡지 레 이노바시옹의 기자로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유럽 전역의 기술 트렌드, 비즈니스 발전, 소비자 행동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소매업과 소비자 제품 세계에서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 추운 파리의 아침에 목격한 것은 가전제품 산업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샹젤리제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겨우 오전 5시였고 보통 이 우아한 대로는 텅 비어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밖에는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줄은 인도를 따라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혹시 명품 세일을 기다리는 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전에도 많은 제품 출시 행사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더 가까이 가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열정적인 고객들은 한국 가전제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아 그냥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럽,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가전제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유산과 전통의 일부였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유럽 브랜드들은 품질 장인 정신과 우아한 디자인을 대표해왔습니다. 제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항상 부엌과 지배 같은 유럽 브랜드를 신뢰했었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뺨을 물어뜯는 듯했고 저는 줄을 따라 걸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 노부부들, 심지어 원하는 어떤 명품 브랜드도 살 여유가 있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접이식 의자와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지를 읽거나 오랜 기다림에 대비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라고 아침의 추위를 막기 위해 코트를 더 꽉 당기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이런 종류의 열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저 영리한 마케팅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추위 속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분명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 순간 제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줄을 따라 설치된 벨벳 로프를 지나 매장 입구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오전 6시에 열렸을 때 군중은 흥분된 채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밝게 빛나는 쇼룸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안에서는 마치 기술 박람회를 연상시키는 에너지로 매장이 웅웅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전시대에서 전시대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가전제품을 만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둘러보는 쇼핑객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한국 가전제품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고 매장 중앙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매끄럽고 현대적이었으며 부드러운 표면과 깔끔한 선이 특징이었어요. 큰 포스터들은 이 기기들로 변화된 가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배경에서 조용히 연주되고 있었지만 흥분된 고객들의 목소리에 거의 묻혀버릴 정도였어요. 저는 한 중년 여성이 세탁기 위로 손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처에서는 노인 한 명이 냉장고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은 큰 공기청정기 옆에 서서 자신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매장 깊숙이 걸어가면서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럽 가전제품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을 지배해왔어요. 그것들은 신뢰할 수 있고 친숙했으며 우리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이 한국 제품들이 대체 무엇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제 일은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관찰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제가 목격한 것에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가전제품처럼 유럽 생활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붐비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옷장처럼 생긴 키가 큰 세련된 가전제품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표지판에는 굵은 글씨로 스타일러라고 쓰여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정보에 따르면 이 한국 기계는 옷을 안에 걸어두기만 해도 냄새와 주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올렸어요. 프랑스에서 드라이클리닝은 진지한 기술, 거의 예술 형태로 여겨졌거든요. 전문 세탁업자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자가 이런 전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게 완전히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매장 직원이 제 의심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직접 스타일러를 시험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때마침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서둘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위드 재킷을 입었는데 불행히도 여전히 전날 점심으로 먹었던 스테이크 냄새가 남아 있었거든요. 보통은 제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해온 3대째 가업인 제가 늘 이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업체에 맡겼을 겁니다. 약간 망설이면서 저는 재킷을 벗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스타일러 안에 걸고 몇 개의 버튼을 누른 다음 약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장을 돌아다녔는데 여전히 이 기계가 전문 드라이클리너들이 수세대에 걸쳐 완성한 것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직원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스타일러를 열었어요. 저는 재킷을 집어들어 즉시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던 거예요. 이전에 너무 두드러졌던 스테이크 향기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옷감의 느낌이었어요. 주름이 사라졌고 천은 놀랍도록 부드러워졌는데 마치 정밀한 주의를 기울여 전문적으로 다림질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소매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제가 수년간 이용해온 최고급 프랑스 드라이클리너들조차도 이렇게 인상적인 결과를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드라이클리너에 가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잘 작동하는 우수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회의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스타일러에서 경험한 놀라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매장의 다른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얼핏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큰 냉장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연이 시작되자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료되었는지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매장 직원이 문을 2번 두드리자 갑자기 단단했던 문이 투명해져서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적이었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정말로 놀라게 했어요. 직원이 다양한 식품 항목들, 채소, 유제품, 고기 등을 안에 넣었을 때 냉장고의 내부 시스템이 각 항목을 자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정보가 나타나며 다른 칸에 최적화된 보관 조건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당근 3일 남음과 우유 1일 남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회의주의가 다시 발동했어요. 이 기술이 정말로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우리의 최고 셰프들은 재료 보관을 그들 기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식품들은 신선도와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온도와 습도 수준이 필요했어요. 기계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냉장고를 테스트하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중년 여성이 치즈 한 덩어리를 안에 넣자 몇 초 내에 디스플레이는 그것이 단순히 치즈임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종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냉장고는 그 특정 치즈 유형의 이상적인 설정으로 해당 칸의 온도와 습도를 조정했어요. 노인 한 명이 특별한 서랍에 와인 병들을 넣자 냉장고는 즉시 각 품종에 대한 완벽한 보관 온도를 설정했습니다. 젊은 가족이 주간 식료품 쇼핑을 안에 정리했고 시스템은 디지털 인벤토리를 만들어 유통기한별로 항목을 정리하고 더 나은 보존을 위한 최적의 배치를 제안했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은 확실히 진보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러한 기능들이 얼마나 실용적이었는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식료품 관리, 비싼 재료의 보존은 보편적인 도전이었고 이 가전제품들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공했어요. 사람들이 이 가전제품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능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보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는 냉장고의 에너지 소비 통계를 승인하며 검토했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가전제품이 음식이 상하기 전에 경고해 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의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제가 목격한 각 시연과 함께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가전제품들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가정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들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가전제품이 비할 데 없다고 믿으며 자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매장에서 매 순간 지나갈수록 증거는 무시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의 경험 후에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유럽 가전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제 오랜 믿음을 바꾸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전문 요리사들, 주방기술의 가장 까다로운 사용자들 역시 이러한 한국의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인 미슐랭 3스타 르 자르댕 에뚜알레에 약속을 잡았어요. 수석 셰프인 테오 바르토는 요리 세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프랑스 마스터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만약 누구든 전통적인 유럽 장비를 고집한다면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비어 있었지만 주방은 활기찼어요. 직원들은 그날의 재료를 준비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무용수들처럼 정확하고 조화로웠습니다. 주방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구리로 빛났어요. 처음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전통적인 프랑스식으로 보였습니다. 셰프 바르토는 저를 힘찬 악수로 맞이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강렬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주방 장비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저에게 주방 뒤쪽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준비구역에 두드러지게 서 있는 것은 큰 한국 냉장고였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봤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어요.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고 요리사들은 일반적으로 수만 유로가 드는 전문 유럽 냉장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주방 중 하나에 한국 가전제품이 있었습니다. 셰프 바르토는 냉장고를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검은 트러플이 있었습니다. 고급 요리에서 가장 비싸고 섬세한 재료 중 하나였어요. 그는 제게 하나를 검사해보라고 건넸습니다. 트러플은 단단하고 향기로웠으며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그가 그것들이 2주 이상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상태에서는 그런 트러플은 며칠 만에 품질의 많은 부분을 잃었을 거예요. 그는 다른 재료들 희귀한 버섯, 허브, 특별한 채소들을 보여주었는데 모두 가능했던 것보다 더 오래 보관되었음에도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냉장고에는 여러 구역이 있었고 각각 다른 식품 유형에 맞는 특정 온도와 습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한 전통적인 시스템과 달리 이것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셰프의 담담한 태도였어요. 이것은 새로움이나 트렌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 냉장고는 단순히 그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는 최고의 도구였어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요리 예술가 중 한 명이 전통적인 장비 대신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3주 동안 저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다른 국가의 가정을 방문해 일반 사람들도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이 열정을 공유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주민협회가 최근에 공동 세탁실을 한국 세탁기와 건조기로 리노베이션한 아파트 건물을 방문했어요. 소피아라는 은퇴한 교사인 건물 관리자는 제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기계들은 다른 직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세탁 사이클을 조정했어요. 그들은 이전 유럽 모델보다 물과 전기를 덜 사용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세탁했습니다. 소피아는 새 기계가 도착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종종 잘못된 설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옷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 논쟁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계들은 너무 직관적이어서 심지어 노인 주민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베를린 교회에서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까다로운 경력을 관리하는 변호사 엠마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여러 한국 가전제품이 있었지만 그녀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은 세탁기였어요. 그것을 얻기 전에
그녀는 정기적으로 비싼 직장 옷을 잘못 세탁해서 망쳤습니다. 한국 기계는 직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올바른 설정을 선택해 그녀의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해 주었어요. 그녀의 주방에서 저는 스팀 기술을 사용하여 물을 덜 사용하면서도 더 철저하게 접시를 세척하는 한국 식기세척기를 발견했습니다. 엠마는 그것이 바쁜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것 덕분에 그녀는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접시를 다시 씻는 대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방문은 밀라노였을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섬세한 직물과 재료로 가득 찬 스튜디오를 가진 유명 패션 디자이너 지오반니를 만났습니다. 그의 심한 알레르기는 항상 꽃가루 수치가 높은 봄철 동안 그의 생산성을 제한했어요. 그의 작업 공간에 있는 한국 공기청정기는 그의 직장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제게 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공기질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이 방문들을 통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깊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통합되었는지였어요. 그것들은 지위의 상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유럽 제품들이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스톡홀름에서 저는 처음에는 비유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거부했던 노부부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스웨덴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했고 유럽 브랜드에 충성심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의 아파트에는 이제 한국 진공 로봇, 공기청정기, 그리고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는지 물었을 때 단순하고 직관적인 제어 장치가 노부부의 관절염과 시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어떻게 더 쉽게 만들어주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 사려 깊은 디자인 요소들은 전통적인 유럽 제조업체들이 간과했던 필요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3주간의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6개국에 걸쳐 17개의 가정을 방문했었어요. 저는 한국 가전제품들이 크고 작은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의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가전제품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더 직관적이고 더 적응적이며 실제 인간의 필요에 더 잘 맞추어져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제 메모를 정리하면서 저는 변화가 이미 잘 진행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문은 한국 가전제품이 유럽에서 수용될 것인지가 아니었어요. 질문은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다른 모든 것들이 판단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인지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가정과 레스토랑을 방문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한 가지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이 한국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저는 여러 주요 유럽 브랜드의 임원들과 미팅 일정을 잡았어요. 첫 번째 미팅은 독일의 가장 명망 있는 가전회사 중 하나인 헤르만의 마케팅 디렉터 프리드리 바우어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냉장고와 오븐은 수세대에 걸쳐 고급 유럽 주방의 고정 요소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정밀공학과 우아한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유산을 반영하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인 본사에서 만났습니다. 바워 씨는 제조시설이 내려다 보이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있는 회의실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가 한국 제품을 지나가는 트렌드로 일축하거나 유럽의 장인 정신이 여전히 우수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가 저에게 말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제조업체들이 한국 브랜드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한국 가전제품이 예산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을 위협하지는 않을 저렴한 대안으로 보았어요. 이제 그들은 따라잡기 위해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바워 씨가 유럽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면서 제 노트북은 빠르게 채워졌어요. 그들은 한국 가전제품의 스마트 기능을 따라잡기 위해 수백만 유로를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조용히 한국 기술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그는 터치스크린, AI 인식 시스템, 고급 센서 등을 통합한 새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모두 한국 제품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가전 회사의 임원들을 인터뷰했어요. 이야기는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유럽 제조업체들은 공황 상태였어요. 그들의 판매는 감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지배해온 고급 시장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젊은 소비자들,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도 주저없이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밀라노의 무역박람회에서 저는 한국 전시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안 유럽 회사 부스는 거의 비어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럽 가전제품들은 아름다웠어요. 고급 재료와 우아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갑자기 디지털 시대의 고급 시계처럼 보였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더 이상 가장 실용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회사의 제품 개발 책임자는 놀라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내부 설문조사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한국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거의 유럽 브랜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편리함, 효율성, 그리고 직관적인 기능들은 충성 고객을 만들었고 그들은 이 제품들을 친구와 가족에게 추천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단 3년 전만 해도 한국 브랜드들은 유럽 시장에서 소규모 플레이어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수세기의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따라잡아야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눈 유럽 임원들은 그들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고 혁신하는데 너무 느렸으며 아시아에서의 경쟁을 너무 무시했다고 인정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지난 5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은 처음에 동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다음 서쪽으로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단지 저렴한 모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프리미엄 세그먼트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 리뷰를 살펴보았을 때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단지 한국 가전제품의 기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 루틴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절약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리뷰어는 한국 세탁기 덕분에 매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2시간이 더 생겼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냉장고가 가족의 음식물 쓰레기를 40% 줄였다고 설명했어요. 레이노바시옹을 위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앉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유럽 가전제품이 우수하고 항상 그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제품이 일부 시장 점유율을 얻을 수 있지만 확립된 리더들과 진정으로 경쟁하지는 못할 저렴한 모방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술을 보고 모든 계층의 사용자들과 이야기하고 유럽 제조업체들이 그들이 뒤처져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은 후 제 의견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변화나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제 손가락은 기사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려하면서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렇게 타이핑했어요. 가전 산업의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단지 유럽 시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정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모든 것, 기술적 혁신, 사용자 경험, 그리고 유럽 기업들의 반응을 신중하게 상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 가전제품이 어떻게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시간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만들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제 기사가 출판된 다음 날, 제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라디오 방송국은 인터뷰를 원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저의 발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초대했으며 경쟁 잡지들은 객원 칼럼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대륙 전역의 수백만 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언가를 다루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긴 하루의 인터뷰를 마치고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찾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갑자기 제 가전제품이 얼마나 구식인지 깨달았어요. 제 유럽식 냉장고, 세탁기, 오븐은 한때 품질과 좋은 취향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다른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주말 저는 제 조사가 시작된 바로 그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 많은 기자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였어요. 저는 한국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문을 두드리면 투명해지는 그 냉장고였습니다. 배송팀이 제 오래된 유럽 모델을 가져갈 때 저는 가전제품만큼이나 오래된 신념 체계에 작별을 고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고 그것이 각 항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변화는 기술이나 시장이나 산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변화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 말이죠. 한국 가전혁명은 유럽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완고한 선입견도 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